과거에 그 서성과 제자, 도제식으로 전수되어 왔던 것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제 학교 정규 교육으로 이렇게 흡수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보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필드로 도제식으로 직접 스승님께 그 현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 외에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학교 쪽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는 사실 여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우리 조태영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이버 대학에서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에서 명리와 풍수를 합쳐서 교과 과정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주관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와 원광 디지털 대학교 동양학과가 서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이 풍수를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대학원 쪽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실제로 이제 학부과정은 실제로 마련된 것이 거의 오프라인 쪽에서는 없어지고 지금 아마 우리 두 대학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 쪽에서는 아마 앞으로 우리 원광 디지털 대학이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기초 공부를 한 학생들이 대학원 쪽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시점이 그러한 그 교육 체계가 이제 변화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런 여러 제야의 고수분들 모시고 제가 풍수적으로 대전광역시가 어떻다, 세종특별시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주제는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풍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풍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집된 것이 풍수 이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엄택 발복 풍수적인 그런 이론 체계와는 다르게 도시 풍수는 좀 다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과거에 이 대전이라는 도시는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회덕지구와 진장지구 정도가 해동지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풍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군 하나를 놓고 따지는 음택풍수적 이론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내에서 도시풍수라는 타이틀을 처음 가지고 이제 내신 분, 우리 학계에서는 말로서 백날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문으로 제출이 되든가 아니면 저술로서 이게 출판이 되든가 그래야만 이게 인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내가 먼저 도시풍수라는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풍수라는 타이틀로 저서를 갖고 계신 분이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던 최창조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풍수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시긴 하셨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의 도시풍수의 개념하고 우리 최창조 교수의 이 저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시풍수는 상당히 좀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 최창조 교수께서 쓰신 이 도시풍수 속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대전이나 세종특별시와 같은 이런 도시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그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주로 채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 풍수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 후학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그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오늘 기회로 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시 풍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부분 하나를 다루는 음택 풍수와는 뭐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희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에서는 이제 풍수 과목을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게 7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양택 쪽에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 부임한 지 이제 한 3, 4년 됐는데 부임해서 이제 과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강사를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풍수학 개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런 것처럼 해서 한 13주 분량 할 수 많은데 실제로 어떤 부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뭐 부동산 풍수를 과목으로 한번 개설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냐? 13주에 해당될 만큼 깊이 있게 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풍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풍수학 개론, 사실 풍수학 개론도 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좀 방향성을 세우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도시풍수 하겠다 그러면 도시풍수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한 13주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뭐 과목을 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참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풍수라는 것을 그 음택적 내용이나 풍수학 개론적 측면이 아니라 도시풍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택풍수나 음택풍수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양택풍수라 그러면 이제 그 산 사람의 집을 얘기하는 거고, 음택풍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묘소를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양기풍수라는 말이 있는데, 양기풍수라는 것은 이제 거기 들어가는 실제로 양택풍수와 양기풍수의 다른 점은 양택풍수는 실제로 건물 자체도 그 풍수적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양기풍수라 하면 건물 자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천기, 지기, 인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빠진 게 물건의 기운. 물건을 거꾸로 하면 이제 건물이 되는데요. 건물의 기운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양기풍수에 대해서는. 그냥 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양기풍수라 그러면 이제 수도의 천도, 도읍지, 선정과 같은 큰 규모의 터잡기 풍수를 이제 의미하는 수사의 터잡기. 실제로 이제 그 대목수 같은 경우는 물론 풍수적 지식이 있었겠지만 풍수가들이 하는 건 그냥 터만 잡아주는 거죠. 뭐 실제로 건물을 짓고 뭐 건물에 출입문을 내고 이런 것들은 풍수가들의 영역이었다기보다는 목수들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도시풍수는 그 기존에 우리가 다뤄보지 못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풍수라는 것은 이제 그 시적 관점의 풍수인데 양기풍수가 터만 보는 것이라면 도시풍수는 좀 더 복합적인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도시를 이 풍수적으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도시 속에 도시계획 시설과
그리고 자연환경, 인공환경을 풍수이론과 기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이 이제 정립이 돼야 이거야말로 도시풍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의 풍수적 활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잘 배치를 하고 어떠한 기운이 생기도록 그것을 배분을 하느냐, 분배를 하느냐, 도시 속에서 뭐 쓰레기장을 아무데나 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도시라는 것이 하나가 건강하게 되려면 쓰레기장도 필요하고 장애식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죠. 시청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배치하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죠. 그게 이제 도시풍수의 출발점이라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자연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풍수 이론상 앞에 우리 정경련 박사께서 말씀하신 산세와 수세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산세와 수세를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걸 끝나지 않고 산과 수의 형태, 그 다음에 질, 양을 이거시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이제 기존의 인공적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다뤄야 한다고 할 때 거의 아마 풍수 자문을 받는다고 할 때요. 거의 기존 도시가 많아요. 신도시에 대한 자문보다는 기존 도시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과제도 거의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